오늘 밤 8시 30분에는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의 조별 예선 D조 3차전을 치릅니다. 한국의 신태용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대격돌을 하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과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어제 경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자신감 있게 승리를 자신했고 모리아스는 변명과 분노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일본 언론은 모리아스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라며 질문했고 모리아스는 인종차별이 문제다라는 항의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우승 후보에서 약점이 완전히 드러나버린 무기력한 팀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와 내일 한국전 결과에 따라 한국의 16강 상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는 일본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16강에서 한국을 만날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질문과 대답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제 조별리그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한국의 16강과 8강 등의 윤곽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D조 3위인 인도네시아는 15일 이라크전 1대3패, 19일 베트남전 1대0 승으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게 발목을 잡힌 일본까지 꺾는다면 조 2위로 사상 첫 16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패배를 하더라도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 중 각 조 3위, 상위 4개 국가가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승점 3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16강행 와일드카드 확보가 유리합니다.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오늘 인도네시아의 16강 진출 확률을 78.5%로 예측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팀들은 동남아 축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태용은 일본의 랭킹은 우리보다 높다. 그러나 멋진 경기를 하고 싶다. 인도네시아 축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예상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상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내일 일본전에서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태용은 나는 일본 축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수 시절 일본과 정말 많이 대결했다. 이제 동남아 축구도 많이 발전했다. 기존 아시아 팀들이 동남아 축구를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혹시 일본을 꺾고 조 2위가 되면 한국을 만날 수도 있다. 한국을 상대로 경기를 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속한 D조 2위는 대진표상 2조 1위와 만납니다. 2조에 속한 한국도 순위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5일 3차전에서 조기 탈락이 확정된 말레이시아를 만납니다. 만약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다면 득실차로 요르단을 꺾고 조 1위를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조 1위가 되고 인도네시아가 조 2위가 되어서 16강에서 만나는 것을 전제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신태용은 일본을 이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웃으면서 일본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도네시아에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의 전반전에는 세트피스에 그대로 당하면서 한때 1대2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라크전에서는 이미 기세에 눌려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베트남과 이라크전에서 일본의 약점을 너무 많이 노출시켰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의 약점을 파고 들어올 것이다. 두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신태용 경기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 패배 이후 일본 언론의 지적은 이라크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골키퍼의 실수뿐 아니라 수비까지 패스와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를 만만하게 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섰는데 이라크의 강렬한 공격력과 수비에 우왕좌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끌려가면서 압도당해버렸고 결국 치욕에 패배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은 도미아스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왜 이라크에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느냐? 선수들이 생각을 좀 하면서 뛰어야 했다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스는 선수들이 뛰고 있는 와중에 변화를 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내가 방향을 안 잡아줬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참 답답한 답변이었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감독이 어떤 작전 지시도 안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뛸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견에 참석한 도미아스도 우리는 감독을 매우 신뢰하기 때문에 지시한 대로 뛰었다.
선수들이 스스로 조금씩 바꿔야 한다면 나하고 엔도가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골키퍼 스즈키 자이온에 대한 인종차별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패배가 혼혈인 자이온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을 망치려고 한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이온은 올해 21살로 가나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한때 메뉴가 입단 제의를 할 정도로 주목받았으나 아시안컵에서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온은 1차전 베트남전과 2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연이어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며 각각 2골을 실점했습니다. 결국 어제 기자회견에서 모리아스 감독은 자이온에 대한 인종차별을 지적했습니다. 모리아스는 차별적인 악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수에게 스트레스나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고 싶다. 마음껏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16강에 윤곽이 잡히면서 한국의 16강과 8강 상대로 여겨지는 팀들의 전력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승 라이벌이며 토너먼트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이란은 어제 이라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조 1위로 B조 3위 시리아와 16강전이 확정되었습니다. 8강에 오른다면 2조 1위 팀과 D조 2위 팀의 16강전 승리팀이 상대입니다. 현재 2조 1위는 한국과 요르단이 다투고 있으며 D조 2위는 일본이 유력합니다. 다만 한국이 2조 2위로 16강에 오른다면 4강까지 이란을 만나지 않습니다. 이란은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벤투는 수비수 4명을 썼던 기존 전술에 더해 수비수 5명을 배치해서 이란을 상대했습니다. C조에서 가장 강한 이란의 공격력을 의식한 듯 수비를 굳히고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AS 로마의 아즈문과 FC 포르투의 타레미를 내세워 파괴적인 공격력으로 밀집 수비 대형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란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상황에서 어제 이란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의 우승이 전망되었습니다. 이란의 축구 전설 호다다드 아지지는 한국이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고 8강에서 호주, 4강에서 이라크, 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선 8강전에서 일본을 만나 탈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일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있는 클리스마노의 전략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자 속출과 무더기 경고 누적으로 선발 명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골 이상으로 반드시 대승을 해서 조 1위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점 차 정도로 승리해서 조 2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폭 로테이션이 주축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일정까지 생각한다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전에서 카드 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넉다운 토너먼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력 안배와 맞춤형 전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치지 말고 우승해봅시다. 대표팀 파이팅입니다.